배당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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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살게 오늘도 방실방실 밝은 대한민국의 하늘 도대체 누구를 믿어야 하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움 속에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습니다. 허경영 총재가 얘기한 적극적 재정 확대, 이건 정부 입장에서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이 시장 입장에서는 목적성 통화 공급이에요. 목적성, 어떤 목적? 소비 시장을 살리겠다는 거야. 그렇잖아. 그 허경영 총재의 양적완화 2천조, 허경영 총재의 경제 이론은 뭐냐 하면 트리클업을 하자는 거야. 트리클업. 그 최 PD가 아까 얘기했던 트리클 다운을 했을 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전 세계 특히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글로벌화 되기 전에는 트리클 다운이 됐단 말이에요. 왜 됐냐? 기업한테 유동성을 지급하고 어떤 여신을 확대해주면 기업들이 고용을 하잖아. 우리나라에서 고용을 하면 고용률이 증가하면서 자연스러운 물가 상승을, 선순환적인 건강한 인플레가 생기면서 국부가 증가를 하고 성장을 하는 거예요. 지금 어디 그렇습니까? 삼성 베트남 텍사스 갔죠. SK 미얀마 중국 갔죠. 롯데 중국 갔죠. 우리나라에서 고용을 안 한다고. 왜냐? 코스트가 올라가는데 어떻게 공장을 내라도, 내가 사업하면 우리나라에서 공장 촬영이 났습니까? 베트남 가서 공장 촬영이 났습니까? 그 비용 차이가, 그 실적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난다고.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결국 지금은, 옛날에는 기업한테 유동성을 공급해서 시장을 돌렸지만은 경기를 활성화시켰지만 지금은 글로벌 기업들도 규제 때문에 못 들어와. 우리나라 대기업도 임금이나 어떤 뭐 노동자들의 스트라이크 문제 때문에 생산 라인을 확충을 안 시켜.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돈을 쓰는 주체들한테 돈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완벽한 트리클업이란 말이에요. 그 시장 참여자들한테 돈을 줘야 된다고. 하고 우리나라만 그래 하려는 게 아니고 전 세계적인 트렌드예요. 트렌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지금은 코로나가 확진자도 많이 나오고 하지만 여기서 오미크론이 한번 다시 변형을 일으켜서 다시 한번 락다운에 걸리면 정말 그때는 개인들한테 돈을 찍어서 줘야 되는 상황까지 온단 말이라. 그거를 선지자처럼 30년 전에 이거를 예상하고 모든 정책들을 만드는 게 허경영 총재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상황이 시장에 돈을 쓰는 주체들한테, 대기업한테 어차피 돈 줘봤다 나가서 투자를 하니까 우리나라에 유유적인 활동을 아예 안 하니까, 그렇다고 하면 시장 참여자들 개인들한테 돈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돈을 줘서 소비 시장에 불을 붙여버려야 된다고. 불을 붙여야지 이 중소기업이 살고, 중소기업이 살아야지 결국 대기업이 사는 거라고. 지금 대기업에 투자한 외국계 국부펀드나 예를 들어서 뭐 투자은행들이나 원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이거 시장에서 자연스러운 인플레 상황을 생기는 걸 원한다고. 왜 인플레 상황, 우리나라 기업 코스피 기업의 80%가 물가 연동에 의해서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들이 많다고. 물론 미국도 마찬가지겠지만 보통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경기는 누가 돌립니까? 저작거리 서민들이 경기를 돌린다고. 그러면 이재명이 그렇게 합니까? 윤석열 씨가 그렇게 합니까? 거기는 아예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우리는 일단은 마중물을 확 부어가지고 시장을 한번 돌려놓고, 사람이 저혈압으로 죽어가는데 어떻게든 살려야 될 거잖아. 심폐소생술을 하든 인공호흡을 하든 살려놓고 나서 이게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판단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의 가장 화두는 2천조를 풀어서 인플레가 생긴다? 절대 생기지 않습니다. 생길 수가 없는 구조예요. 지금 우리나라 국공채 시장도 커져버렸고, 국제적인 국공채 시장에서도 우리가 어느 정도 방구를 끼는 상황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부도 많이 증가를 했고, 그리고 2천조를 풀어서 돈의 양보다 지금 관료들은 중요한 건 돈의 양이 그리 풀렸기 때문에 인플레가 생긴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돈의 방향보다 가장 중요한 건 돈의 방향. 그 돈이 어디 가서 어떻게 쓰여질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그렇다 하면 적극적 재정 확대와 목적성 통합 공급과 완화는 시장에 돈을 해서 돈을 쓸 주체들한테 돈을 써서 돈을 주어서 직접 시장의 소비 활동을 늘려서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총재님 말대로 1인당 4억에서 5억이 들어온다. 제일 먼저 뭐라겠어요? 외제차 삽니까? 빚이 3억 4억 있는데 부채부터 상환한다고. 부채부터. 이게 인간 심리라. 부채부터 상환해놓고 그 다음부터 돈을 벌어서 어떤 일을 하고 하는 거야. 그러면 국민 배당금 나오겠다. 부채 해결됐겠다. 다시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다시 우리나라에 가장 활력이 있었던 60년대 말, 70년대, 80년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에너지로 이까지 왔단 말이에요. 35,000불까지 그 에너지로 왔거든. 정말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인플레 기대심들을 우리가 잘 살아보세요. 새마을운동 했듯이 70년대, 60년대, 70년대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이 정확하게 사체 동결하고 거기서부터 출발했단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출발했는 인플레 기대심리를 높이는 거예요. 인플레 기대심리를 높이는 정책이 허경영식 양적 완화 2천조란 말이에요. 이게 돈이 가면 사람들이 쓰게 돼 있다고. 18세 이상 20세 대학생들, 청년들 아마 난리가 날 거예요. 우리나라 그 국민들은 국민성이 그렇잖아요. 신바람 한번 일으키면 뭐 누가 와도 그거를 제어할 수 없거든. 그러면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간다고. 돌아가면 거기서 동력을 얻어가지고 국부를 창출하면 되는 거로. 사업하는 그 돈 가지고 새로운 사업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새로운 창업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양적 완화는 이제 말하기 싫은데 적극적 재정 확대를 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우리 국민들은 소득은 계속 줄어들죠. 소득은 줄어드는 상태에서 세금은 올라가지. 세금은 올라간 상태에서 지금은 그나마 중산층이 있는 거예요. 공시지가가 올라가지고 내가 살고 있는 집이 2억이 5억이 됐다. 5억이 7억이 됐다. 그러면 그 웰스 이펙트라고 부의 효과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쓸 돈도 쓰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방식이에요. 돈을 풀기 전의 방식. 공시지가를 올려서 자산 가격을 올려놔 버리면 최 PD도 그렇잖아. 내가 3억짜리 집이 있는데 7억이 됐다. 부자 된 기분이 듭니까 안 듭니까? 들잖아. 그게 웰스 이펙트, 부의 효과를 누리는 거예요. 그거는 악의적인 방법이야. 악의적인 방법. 그럼 일단 소비 시장이 죽는 거죠. 소비 시장이 죽는다는 거는 일단은 소상공인들이 지금 힘든 상태에서 더 힘들어지는, 포기하게 되는 거죠. 지금은 소상공인들이 그나마 포기하지 않고 있거든. 않고 있는데 포기를 해버린다는 거지. 포기를 해버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생산력 자체가 줄어드는 거예요. 국내 생산력 자체가 줄어들어버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국부가 줄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성장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나라의 성장률이 떨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그렇다고 하면 대기업들도 영향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80%가 대기업의 1차 밴딩, 2차 밴딩, 3차 밴딩이거든. 그럼 그들도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되는데 돈이 안 돈다. 경기가 힘들다. 서서히 자살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몸을 자살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소비 시장이 돌지 않으면 대기업이 좋을 것 같지만은 대기업이 더 힘들어지죠. 왜냐하면 대기업은 수출이나 어떤 대외 환경에서 힘들어지면 내수로 돌리는 경향이 많거든.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현대차를 봐도 그렇고 외국에서 안 팔리면 우리나라에서 리콜도 해주고 뭐 프로모션을 많이 해가지고 많이 팔아먹는다고. 그렇다고 하면 그걸 사줄 수 있는 주체들이 많이 힘들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기업도 경쟁력이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면 외국 자본들도 다시 생각하게 되는 거야. 경기가 안 돌지.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경쟁력이 떨어진다 하면 서서히 죽어가는 거야. 서서히.
기업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수출을 원자재를 들어와서 중간재를 만들어서 수출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수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수출이 막혀버리면 그날로 우리는 뭐 제 입으로 뭐 좀 심각한 얘기는 하기 싫지만은 힘들어지는 거죠. 더 힘들어 서민들은 더 빡빡해지는 거죠. 아마 우리나라가 필리핀이나 아마 아르헨티나로 갈 거예요. 그리스나 그쪽으로 가지 않을까. 왜냐면 그리스나 아르헨티나는 정부는 어마어마하게 크거든. 국민이 관료들을 떠받치고 사는 그런 사회가 오는 거예요. 점점 힘들어지는 거죠.